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뭘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훈 대표 오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대표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CPI. CPI. 네, 아주 네. 뭐 무난한 그런 걸로 봤었습니다. 예, 무난하다. 예. 네. 예.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좀 저는 뭐 빠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저께 예상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온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서는 이거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앞서도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인플레가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네. 시장의 반응이 그 전에 비해 가지고 좀 약한 면이 있기는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그 전에 인플레가 낮게 나왔었을 때에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뭐 가령 위원들의 좀 멘트라든지 그 이제 데이터 나고 한 달 동안에요. 네. 아니면은 임금이 예상보다 상승 속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임금 저기 고용 쪽에서 타이트함이 보이고 이러면서 시장에서 나중에 증시가 좀 빠지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조금 보니 내려왔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인플레가 내려오는 것 이상으로 다른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습 시장에서. 효과가 학습 있었네요. 효과네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라고 네. 하면 결국은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냐가 그렇죠.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리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환자를 집도하는 네. 의사다라고 하면 가장 심각한 부분부터 일단은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뭐 잘 나왔고, 어쨌든 시장이 빠진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외환 시장에서도 반응하는 것들을 네. 보면 주식이 지난번 7% 너무 환호했던 거에 젖어서 그렇지 네. 뭐 이런 결과는 아주 무난하게 좋은 쪽으로 모든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말씀드린 대로 외환 시장과 금리 시장에서는 뭐 금리 시장은 진짜 환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 시장은 완전히 분위기 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대표님 그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CPI 구체적인 내용에 예, 대해서. 예. 근데 그쪽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좋아진 겁니까? 예상대로? 예. 그 부분에서도 네. 거의 다 아주 좋게 나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일 눈에 보기 좋게 네. 내려가기에 우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 부분이 일단 중고차일 텐데요. 네.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뭐 예상대로 이제는 뭐 가속도를 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안정되게 나오는데 많이 기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헬스 인슈어런스 부분도 이제부터는 계속 마이너스 4%로 앞으로 1년간 나오게 될 것이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얘기해 주셨죠. 예. 예, 역시나 마이너스 4% 이상으로 해서 네, 4%대로 네.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다 나타나서 쉘터 쪽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주거 이외 외부 숙박 네. 부분이 좀 많이 튀게 올라가 가지고서 쉘터가 그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네. 그 부분도 내려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려갔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특이점을 찾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로 나왔다라는 것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의 페이드 정책이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연준의 정책이 예. 사실 이제 긴축의 속도가 80년대 이후로 가장 빨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일부 지금 작용하기, 그리고 작용하고 우리가 그걸 있다. 이제 데이터로 보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에 지금 영향을 주는 것들은 사실 또 공급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이 완전히 망가졌던 것. 그래서 네. 뭐 배를 구하기 힘들고 해서 운임도 많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네. 그런 공급망 교란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대표적인 게 중고차 쪽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려가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2020년 말부터 해서 누적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인플레를 이제 만들어냈던 요인들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보게 되면 그거를 기여도별로 보게 되면 이제 상품 쪽 있죠. 상품 네. 쪽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고차나 뭐 네. 어패럴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요. 예. 거기에 추가로 해가지고서 운송 쪽, 교통 예. 쪽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한 40%가 나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는 그 비중은 그것보다 낮은데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공급망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 이 인플레이션 중에서 40%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이런 요인들이 곳곳에 묻어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인플레라는 게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수요 요인 이거는 연준에서의 정책으로서 좀 억압을 하는 것이고 네. 공급 요인은 코로나 때문이었을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공급 요인은 내년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공급 얘기하면 물론 이제 유가나 이런 거는 이제 치워놓고 얘기하더라도 우리 중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네. 중국은 사실 뭐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미국하고 중국도 계속 뭐 사이도 나쁘고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좀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이 뭐 네. 기업체들이 물론 일부는 여전히 겪고 있지만은 뭐 본인들이 원하는 원부자재를 구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예전보다 구하기 쉽다라고 대답을 하고 아, 그리고 미국의 서부 해안에 원래 배가 적체가 엄청나게 심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내려서 트럭으로 옮기는 것도 많이 막혔었죠. 네. 그건 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봐야죠. 예, 예.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그 작년 초만 해도 네. 아니죠. 올해 초에 109척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부 해안에 대기 정박이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게 11월 중순부터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지금 풀렸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제 업체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공급 요인은 빠르게 내려간다. 계속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9.1% CPI 찍고 나서 11월에 7.1이 됐으니까 5개월 동안 한 2%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워낙 높았기 때문에 좀 속도가 이 정도로 빠른 건가? 아니면 말씀 들어보면 이게 내년에는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어떤 쪽이세요? 저는 내년 6월까지는 네. 좀 가속도를 가지고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요인들은 그 공급 쪽에서 빠르게 내려갈 거다 이고 내년이 되게 되면 그 유가가 작년도 2월부터 높았거든요. 그리고 6월까지가 120불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비해서 이 요인들이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전년치 대비하니까 예, 네. 내년 6월까지는 빠르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가에 따른 우리가 이제 유가 그러면 에너지 이 항목만 보게 되는데 사실 유가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CPI 다죠, 내에서. 뭐, 네, 뭐 네. 나프타 사실 옷을 만드는 데도 예, 소비를 다,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이 파급되어 나갔던 것들이 그때 당시 상반기까지 가장 강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이 또 역으로 파급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네요.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1월 그 상반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유가가 70불대에 있으니까 그냥 80불만 잡아도 네. 120불이 80불 된 거 전년치 대비로 내려오니까 거기서 많이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FOMC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한 고비는 넘겼고 이게 공교롭게 또 붙어 있는데 CPI는 잘 나왔고 FOMC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연준이 그러면 이쯤에서는 어떤 카드, 뭐 어떤 멘트들 꺼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번에 FOMC 같은 경우에도 네. 사람들이 한번 지켜봐야 될 요소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그런데 나중에 그 의사록이 공개된 거를 살펴보니까는 비둘기파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져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PI하고는 좀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만약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여전히 매파성을 보이더라도 아니 파월 의장 생각은 그런데 내부는 굉장히 나눠져 있던 걸이라는 생각이 투자자들은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번 FOMC에서 어찌 보면 파월 의장의 입에 걸린 그 중요도가 낮아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려면 그 근거가 명확할 때 힘이 실리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그 근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지금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매파성을 더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 매파성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재미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분석이 저번에 생각해 보면 CPI는 좋았는데 의장이 나와서 매파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록을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야. 네. 그러더니 의장이 브루킹스에 가서는 또
좀 완화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된 스토리잖아요. 그 시장에서는 네. 약간 매둘기라는 네, 별명도 그쵸. 사실. 그러면 요번에 네. 똑같이 지금 잘 나왔어요. 음. 그러면 의장이 매파적인 얘기를 해. 그러면 분명히 의소력이는 요번에 이렇게 되면 뭐 완화적인 그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커졌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 봐. 이거 너무 심했어. 그런 얘기 있으니까 의사라고는 거의 확실하게 최소한 반반씩 갈렸어. 그러면 진짜 그렇네요. 내일 파월이 매파적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이 왜 그래.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좀 무시될 가능성이. 네, 그리고 지금 많이들 집중하시는 부분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그렇죠. 것이냐. 그렇죠.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네. 조금 이제 한 가지 좀 정정해서 말씀을 네.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점도표가 지난 금요일까지 찍었고 네. 지금 CPI는 못 본 채로 나온다라고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FOMC 회의가 이틀에 걸려 열리지 않습니까? 네. 첫날 저녁까지는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찍겠죠. 예, 그래서 변했는데. CPI를 지금 보고서 예. 다시 찍을 가능성이 높은 예, 것이고 예. 그래서 CPI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예. 그 전에 점도표를 찍었기 때문에 영향을 못 준다라고도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 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뭐 나와서 이거 찍은 거는 CPI 전에 찍은 거고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바로 그냥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지난번 이제 9월 달이었었죠. 네. 그때 당시에 점도표가 찍혔을 때 정확하게 나뉘었었거든요. 예. 19명의 위원들이 점을 찍는데 네. 125bp 이상 이제 올해 기준으로요. 네. 인상으로 찍은 사람이 10명, 네. 100bp까지로 찍은 사람이 9명이어서 10대 9로 명확히 나뉘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또 어떻게 된 거죠? 100이 된 거죠? 125가 된 거죠? 네, 요번에 이제 50bp 올릴 걸로 올리면 보면 125가 된 거죠?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내년에 그래서 뭐 그 터미널 레이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네.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결국은 그랬을 때에 이번에도 굉장히 나뉠 걸로 생각이 돼요. 경론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도 이런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은 없어요. 뭐 네. 어저께 CPI 나오고 별 멘트는 네. 없는데 그 이제 기사로 나왔거나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는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경론이 펼쳐지는 분위기인 것으로 지금 전하고 있고 파월 의장이 그래서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컨트롤할지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아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FOMC도 안 중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이 상당히 지금은 높아져 그렇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도표 그냥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면 저번에 본 점도표의 그 제일 밑에 나오는 점 찍은 거 말고 네. 평균 보면 23년 말이 4.6으로 찍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4.6의 의미는 그 페드 펀드 레이트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는 네, 근데 네. 되게 이렇게 레인지를 주잖아요. 지금 예. 지금 우리가 4.5가 되는 거면 4.25와 4.5인데 만일에 네. 내년 말이 딱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값은 중간 값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 예. 그게 이제 원래 범위로 4.5에서 4.75에 제일 많이 찍힌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4.5에서 4.75면 4.625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밑에 거를 이렇게 반올림해서 4.6으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4.6으로 찍혔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상단을 갖고 얘기하기 좋아하니까 네네.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한 12.5를 더해가지고 4.75를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뭐 내일 돼서 4.5가 되고 상단을 갖고 얘기하면 4.5가 되고 25 두 번 올리는 게 지금 이제 좀 컨센서스에 가까우니까 그럼 5%가 되고 그쪽 게 뭐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4.87이 찍혔다. 예를 들어서 점도표가. 그러면 이게 5를 보는 것이니까 네. 내년 말에도 금년과 같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한 단계는 더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예,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게 네네. 예. 내년 말 예상치가 어쨌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으로 지키기는 네, 하겠죠. 지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되면. 파월이 4.6보다 높이겠다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네. CPI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는 워낙 낮았기 때문에 4.6보다는 더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월시저널에서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기사에서 예. 지난번에는 점도표가 4.5에서 5 사이에 찍혔는데 네.
이번에는 한 단계 올라가서 4.75에서 5.25 사이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요.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컨센서스가 되어 있어서 네. 네, 그렇게 찍히는 거는 시장에 아무 영향을 못 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4.8이 찍혔다 그래도 이거는 이상된 거다. 예, 지금 평균값으로. 하나 더 예. 뭐 이게 뭐 에스티메이트는 없지만 하여간 그 정도를 예상하는 거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 이상 찍히면 좀 높아 보이는 거고. 네. 네. 그리고는 그 다음 해를 오히려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냐면 거. 네. 얼마나 그러면은 세 단계인 것이 빠르게 올리자. 이제는 터미널 웨이시 얼마냐. 그 다음에 스테이지 3는 이걸 얼마나 끌고 갈 것이냐 이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끌고 갈 것이냐는 그럼 내년도는 점을 얼마나 찍었어. 네. 이거를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없고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졌죠. 끝에 와서 어찌 보면 참 지저분할 정도로 너무 뭐가 많은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봐야 되니까요. 네. 예.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연준 위원들이 물론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이 점 찍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봐야 된다. 네.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도 그 연준 위원들은 그 데이터에 거의 종속이 되어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침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겠죠 이제는.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과잉으로 긴축할 위험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또 나오기 때문에 뭐 머리가 또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CPI는 뭐 이제 주식을 이제 그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 보면은 CPI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지만 내일 FOMC가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겠네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경론이 펼쳐지고 있고 네. 데이터가 네.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나오셔서도 관련된 얘기들 결과 나올 테니까 네, 그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